안녕하세요. 과학 멘토입니다. 자극의 전달 수능 3점 문제 풀이 영상이에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가는 어떤 민마리집 신경의 축삭 돌기에서 지점 D1에서 D4의 위치가 나와 있고요. 나는 이 축삭 돌기 D3와 D4 중 한 지점에 작을 줬다는 이야기지. 그럴 때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인데 D1과 D4에서 막전이는 기읒과 디귿 중 한 개래요. 그 다음에 각 지점 사이 거리 같다고 나와 있고, 그러면 4개의 포인트가 나와 있으면 막전이가 4개가 나온 게 정상인데 3개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하나가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죠. 만약에 D4에서 작을 줬다면 당연히 작을 준 D4가 기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개가 다른 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총 4가지의 자극 분포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지. 왜? 서로 다를 거니까. 근데 3개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D4에서 작을 준 게 아니라는 이야기지. D3에서 작을 줘가지고 D2와 D4가 그래프가 똑같이 일치한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세 종류가 뜨는 거니까 맞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극은 D3에서 자극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D3가 뭐가 되겠니? 당연히 기역이 되겠죠. 기역이 D3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D2와 D4는 기역이 되겠죠. 니은이 되겠죠. 이놈이 D2와 D4가 될 거고요. 가장 먼 D1이 아직 자극이 도착하지 않은 디귿이 되지 않겠냐는 거야. 이렇게 되면 다 맞는 게 되죠. 자, 문제를 풀어봐요. 2m초 이후 D2에서 D2 나트륨 이온의 막2가도는 급격히 상승하니 2m초의 D2가 보시게 되면 지금 플러스 35 전에 도달했죠. 이제 나트륨 채널이 닫히고 칼륨 채널이 열릴 차례잖아. 그래서 급격히 상승한 건 틀린 표현이지. 칼륨 이온 통로가 열려야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요. 니은 2m초일 때 D1에서, 이게 D1이죠. 칼륨 이온의 세포 밖분의 세포 안이죠. 칼륨 이온은 항상 세포 안이 높아, 농도가 항상.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이야. 이건 항상 높은 거니까 세포 안쪽이, 막 안쪽이 훨씬 높은 거야. 세포 안쪽이 바깥쪽보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디귿 1m초일 때 D4죠. D4가 1m초일 때 이쯤 되겠죠. 1m초. D4 죄송합니다. D4 이게 아니고 여기죠. 1m초. 세포 안은 세포 밖보다 상대적으로 음전을 띠죠. 왜냐면 1m초가 이쯤 되겠죠. 전위가 음이니까 음의 값을 가지니까 당연히 세포 안이 세포 밖보다 음전을 띠겠죠. 이거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 답은 4번입니다. 2번 그림카는 유런 X에 독일을 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자극을 줬네. 서로 다른 자극 1과 3을 주었을 때 P에서의 활동 전이 발생 여부와 빈도수가 나와 있죠. 그다음 나의 그래프는 축삭 돌기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는 그림이 나와 있는 거고, 그지? 마지막 조건은 X에서 단위 시간당 활동 전이 발생 빈도에 비례하여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된대. 그러니까 활동 전이 빈도수가 크면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이미. 자극의 세기는 빈도수에 비례하는 거거든. 그죠?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지. 그럼 자극 1번을 주게 되면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역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자극 2와 3은 둘 다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데 자극 2는 4개 발생했고 자극 3은 좀 많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빈도수가 큰 자극, 그래서
3이 큰 자극을 줬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프에 잘 나와 있죠. 문제를 봐요. 1번을 주었을 때 P에서는 나트륨 이온의 막 투과도가 증가하진 않죠. 왜냐하면 역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과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죠. 맞는 표현이야. 2를 주었을 때와 3을 주었을 때 발생한 활동 전위의 크기는 같죠. 막전이 크기는 같거든. 빈도수만 증가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자, 3을 주게 되면 빈도수가 많아진다. 자극이 세다는 이야기거든. 자극이 세면 당연히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방출되겠죠. 많이 방출되는 그림이 이 그림이죠. 여기 많이 방출되잖아. 그래서 기억이 되겠다. 매칭하게 되면. 이것이 아니죠. 기억이 답이 되는 거야. 틀렸네. 따라서 기억, 니은만 답이 돼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은 정상인과 세포 밖 K 플러스 농도가 정상 범위보다 낮은 환자 P의 유런에 동일한 세기의 자극을 일해 주었을 때 이 유런의 한 지점에서 막 전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하면 이런 그림이죠. 자, 세포막이 있잖아. 세포 안과 밖에 있으면 자,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휴지 상태에서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데 자,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도 있고 칼륨 이온도 있겠죠. 안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바깥쪽이 이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양전을 띈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바깥쪽에 칼륨 이온이 좀 적다는 이야기야. 적으면 상대적으로 양전하가 적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쪽 음전하가 좀 더 세진다는 세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휴지 전위의 휴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분극 상태에서 그죠? 휴지 전위가 좀 낮게 뜬다는 이야기죠. 딱 보시면 정상은 마 70인데 환자는 마 70보다 약간 밑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거 해석하는 문제가 돼요. 문제를 봅시다. 기억, 자극을 주기 전 정상인의 세포 안에 K 플러스, 세포 밖의 K 플러스 무조건 세포 안이 큰 겁니다. 이거는 항상,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항상 세포 안이 세포 밖보다 칼륨 이온 농도가 높은 거예요. 그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니은 활동 전이를 발생시키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는 정상인보다 P에 더 크죠. 자, 같은 자극을 줬는데 일단은 정상인은 활동 전이가 발생했단 말이야. 탈분극이 일어났죠. 근데 환자는 역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당연히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세포 밖 칼륨 플러스의 농도 변화는 휴지 전이값에 영향을 주죠. 여기 보시면 내려가 있는 상황이잖아. 원래보다 내려가 있다. 그럼 휴지 전이에 영향을 준단 말이지.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4번. 그림 칸은 신경 AB의 지점 D1으로부터 D2와 D3까지 거리가 나와 있고 나는 A와 B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의 막전이 변화가 나와 있죠. 일단은 A와 B의 D1에 역치 이상의 적을 줬다잖아. 시간이 2m초, 3m초, 4m초일 때 D와 D3에서 D1과 D3에서 막전이가 순서 없이 나타나 있죠. 자, 미지수가 겁나게 많죠. 미지수 파티 하는 것 같네. 자, A와 C는 각각 2거나 3이거나 4m초 중에 한 개를 매칭해야 되고 W와 Z는 마 80, 마 70, 마 60, 플러스 30의 막전이를 매칭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흥분 전도 속도가 B가 A의 2배라고 나와 있어. 정리해보자. 속도는 B가 A의 2배인 거지. 곱하기 2 속도. 이거 정리했고. 그 다음에 세 개 중 이제 2초거나 3초거나 4초거나 물론 밀리초지. 자,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미지수를 다 찾아내라는 문제가 되죠. 일단은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이거지. 같은 값 보이죠? 플러스 30.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자극을 D1에 주게 되면 자극을 준 시점은 막전이가 똑같죠. 항상.
왜냐면 똑같이 시간이 흘러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극을 준 이 지점에서는 막전이가 항상 똑같다. 그래서 풀 30 똑같기 때문에 자극을 준 지점은 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가 뭐가 돼? D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채워보자고. 가가 D1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80이 뜰 거고 여기가 마 70이 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가 D1인 건 찾았다. 그 다음에 시간을 찾아보자고요. 자, 가는 현재 D1 30이 나와 있잖아. 이렇게 30은 지금 이 지점이잖아. 자극을 준 다음에 2초가 지난 지점인 거니까 B는 몇 초란 이야기야? 2ms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A는 마이너스 80 떴으니까 여기잖아. 3초 지점. 그래서 A는 자극을 준 후 3초, 3m초가 지났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C는 당연히 4m초가 되겠네. 시간까지 다 찾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A는 3m초, B는 2m초, C는 4m초. 그러니까 마지막 W, X, Y, Z만 매칭하면 되는 거잖아. 자, 자극의 순서를 이어가자는 이야기거든. 무슨 말이냐면 A에서 나를 보자고. 나를 한번 봐봐. 2초부터 보는 거야. 2초. 편의상 2초로 할게. 2m초가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치? 2초일 때 나에서 Z가 먼저 막전이가 발생했죠. 순서를 찾는 거야. Z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3초일 때 W가 오는, 같은 위치에 W가 오는 거니까 순서가 W가 와야 되고 4초일 때 나에서 Y가 와야 되죠. Y가 이렇게 막전이가 순서대로 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달을 보자고. 2초일 때 W가 왔고 3초일 때 Y가 왔고 4초일 때 X가 왔죠. 이렇게 온 거잖아. 그럼 순서가 Z, W, Y, X 순서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 막전이가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순서는 정했네. Z 다음에 W, W 다음에 Y, Y 다음에 X 순으로 막전이가 이동해야 된다. 이거 찾았고. 자, B를 보자고요. 자, B의 나를 봐, 나. B의 나를 보자고. 자, 2초일 때 나가 W죠. 나를 보는 거야. 2초일 때 나가 W고 3초일 때 나가 30이거든. 이게 30이야. 플러스 30. 4초일 때 나가 X죠. X.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자, W 다음에 Y가 와야 돼. 그 다음에 X 와야 되잖아. W 다음에 Y가 와야 되는데 Y가 30을 준 거죠. 그래서 Y의 막전이가 플러스 30을 준 거지. 하나 찾은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W와 Z는 마 80이거나 마 70이거나 60이거나 3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Y가 30인 거야, 이거. 그러면 1초 텀으로 발생하죠? 이게 막전이가 1초 간격으로 전이 뜬 거니까. 그지? 어떤 순서로 가겠니? 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거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W가 마 60이 돼야 되고 Z가 앞쪽에 있는 Z 마 70이 돼야 되고 X가 뒤쪽에 있는 마 80이 되면 되겠다는 이야기야. 자, 이거 매칭하는 문제가 돼요. 그지? 자극 순서대로 매칭하자는 거니까 가장 먼저 마 70이 뜰 거고 같은 위치의 자극 막전이가 그 다음에 60, 마이너스 60 뜰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30, 그 다음 마 80 뜨지 않겠냐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A의 나 지점은 마 70, 마 60, 플러스 30이 될 거고 A의 나 다 지점은 마 60, 플러스 30, 마 80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나와 다가 D2인지 D3인지 우리가 모르잖아. 바로 알 수 있죠. 당연히 다가 D2가 돼야 되지. 왜냐면 다가 이미 과분극이 됐거든. 먼저 자극이 통과했다는 이야기야. 나는 아직 과분극을 지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다가 먼저 자극이 통과했다.
다가 D2가 되고 나가 D3가 되는 거지. 이거 찾는 문제야. 복잡하네. 따라서 나가 D3, 다가 D2가 되면 되겠다. 그쵸?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찾아야 돼? 속력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아무거나 찍자. B에 D3가 30 떴단 말이야. B에 D3 여기야. 여기 30 떴다는 거는 자극이 도착하고 2초가 지났다는 이야기잖아. 자극이 도착하고 2초가 지난 거지. 맞죠? 전체 3초가 흘렀는데 자극이 도착하고 2초가 지났으니까 자극이 도착할 때까지 1초가 걸렸다는 이야기잖아. 물론 1밀리초가 되는 거야. 그럼 1초 만에 2cm 간 거니까 속력이 얼마란 이야기야? 2cm per millisecond란 이야기고요. 그럼 A는 B보다 속력이 2배 작은 거니까 A는 1cm per milli초가 되겠다. 이거 찾는 문제죠. 그럼 보기를 봐요. 자,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0.5가 아니고 1이 돼야 되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Z는 봅시다. 70 맞죠? 이거 맞는 표현이야. 그러면 3밀리초일 때 B의 다에서 다는 D2죠. D2 해보자고. B의 속력은 2cm per 밀리초야. 그럼 3밀리초일 때 B의 다가 D2니까 속력이 2cm per 밀리초니까 1cm 이동할 때 0.5초 걸린단 말이야. 그럼 도착할 때 0.5초가 걸려. 그럼 자극은 1.5를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1.5를 진행하면 되는 거죠.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 2.5를 진행하면 되는 거죠. 3초 지날 때니까, 그지? 도착할 때 0.5초 걸렸고, 그 다음에 자극은 2.5초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2.5초 포인트 이쯤 되죠? 이쯤 포인트 되는 거야. 재분국 상태로 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탈분국이 아니고 재분국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많아서 매우 복잡하죠. 그러니까 자극의 순서를 하나하나 매칭해 보라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답은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네요. 5번. 그림카는 마리집이 일부 파괴된 어떤 환자의 유런 X와 나트륨 이온의 통로의 밀도가 나와 있고, 나는 X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었을 때 P와 기읍과 니은의 막전이 변화가 나타난 거네. 자, 기읍과 니은은 각각 Q와 R 중 하나이고, X의 축삭 돌기 말단에서는 신경물질이 방출되지 않았단다. 그러면 자극이 1로 도착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느낌 오시죠? 여기 랑베 결절에 뭐가 없다? 나트륨 이온이 그치? 밀도가 없다는 이야기니까 자극이 전달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자극이 전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뭐 그런 이야기가 되지. 자, 문제를 봅시다. 기어 2밀리초일 때 P에서 과분극. P를 보시면 2초면 이거잖아. 과분극 맞죠?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나트륨 이온의 통로의 밀도는 마리집보다 랑비의 결절 당연히 더 크죠. 그래프에 나와 있잖아. 이 결절에서 다 크잖아. 마리집은 거의 존재하지 않죠. 0보다 살짝 큰 거고. 있긴 있는데 매우 작다는 이야기가 되지. 자, 기억을 보게 되면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R이 되겠죠. 여기 도착 못했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R이 맞다는 이야기야. 아주 간단한 문제죠.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6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의 신경 전달 물질 실험이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면 자율신경 기읍과 니은, 그러니까 교감과 부교감 이야기를 한 거네. 니은만 제거했대요. 그 다음에 기읍과 니은 중 니은만 제거한 깨구리 심장 1이 있고요. 모두 제거한 2가 있대. 그럼 1은 니은만 제거한 거죠. 1은 니은만 제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전부 다 제거를 한 거죠. 기은은 전부 제거를 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준비했고
결론은 이거네. 이거 보시게 되면 1의 기역에 전기적을 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용액이 흐르게 만들어놨단 말이지. 심장 박동수를 보자고. 바로 결과 보겠습니다. 심장 1에 기역을 작을 줬더니 심장 박동이 느려졌죠. 이렇게 빈도수가 작아진 거잖아. 그럼 기역은 뭐란 이야기야? 기역은 부교감 신경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이거 찾는 문제네. 그러니까 니은을 제거한 거니까 니은은 교감 신경을 제거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지? 그래서 니은은 교감이 돼야 돼. 이거 틀렸다. 그럼 부교감 신경 말단에는 뭐가 나오지? 아세틸콜린이 나오잖아. 그 아세틸콜린이 나와서 이 용액을 따라 이동해서 여기도 자극을 줬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X에 포함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기역에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 2에서 발생한 활동 전위의 발생 빈도는 일정하진 않죠. 점점 줄어들잖아. 그죠? 틀린 표현이야. 실험만 해석만 하시면 되는 거네. 답은 니은만 답이 돼요. 답은 1번입니다. 7번.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 A와 C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면 자, D1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죠. 자극이 이게 들어갔네. 그 다음에 경과된 시간이 3ms, 3초라고 할게요. 그냥 3초일 때 D1과 D2, 5초일 때 D3와 D4, 7초일 때 D5와 D6에서 막전이가 A, B, C 중에 한 개라고 나와 있지. 그럼 A, B, C는 3초일 때와 5초일 때, 7초일 때를 매칭하라는 문제가 되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와 바는 D1과 D6 중 한 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3초일 때 D1, D2 조합이고요. 5초일 때 보면 D3, D4 조합이고 7초일 때 D5, D6 조합이 매칭되어 있다는 이야기네. 이 조합으로. 만약에 이놈이 3초라고 하면 하나가 D1이고 하나가 D2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거 찾으라 문제가 되지. 첫 번째 조건은. 문제가 어렵네. 그 다음에 X 값은 30이거나 마 70이거나 둘 중에 한 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역의 길이가 3cm로 공통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기역의 길이가 3cm래. 기역 다 기역이죠. 이거 보시면. 그래서 이 길이가 3cm로 동일하다. 고 나와 있죠. 문제 조건 해석하는 게 어렵네요. 3cm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가 2V, A와 A도 2V고 B도 2V야. C는 V라고 나와 있죠. V라고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 속도 V 값은 1과 2 사이의 값이라고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보시게 되면 자, A와 B에서 전이 그래프가 가고요. C의 그래프가 나가 되는 거죠.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다르죠. A와 B가 C가. 자, 문제가 조건이 매우 까다롭죠. 이걸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겠네. 자, 봅시다. 자, 일단 자극을 D1에 준 거니까 D1에 주고 3초가 지났다고 하니까 3초가 지나면 무조건 얼마 떠야 돼? 마이너스 80의 전위가 떠야 되거든. 그러면 마 80이 보이는 게 두 개 보이시죠? 따라서 B와 C 중에 3초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둘 중에 한 개를 찾아내야 되겠는데 만약에 C가 3초라면 그러니까 C가 3초일 때 이 경우라면 가정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3초가 지났으니까 당연히 마 80 뜰 거고 그럼 이놈이 뭐가 돼? D1이 될 것이고 그럼 이놈이 D2가 돼야 되는데 자, 아직 D2는 마 70이라는 거는 아직 탈분극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죠? 아직 분극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자극을 주고 3초나 지났는데 아직 탈분극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이동 거리가 3cm죠. 이게 3cm란 말이야.
그럼 3초에 3cm보다 느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속도가 1cm/m초보다 느리다는 이야기가 되지. 왜냐면 아직 탈분극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전이가 휴지전이 상태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 위배된다? 이 조건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야. 왜냐면 속도가 2V라 그랬잖아. 2V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속도가 1보다 느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건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놈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럼 누가 3초 지점인 거야? 당연히 B가 3m초, 3초 지점인 거고 이놈이 D1의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거 찾는 문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X값은 플러스 30이거나 마 70인데 X가 마 70이라면 이거랑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X가 뭐가 돼? 플러스 3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가 D1이고 라가 D2인 걸 알 수가 있다. 이거 하나 찾았죠 지금. 그럼 이 정보로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네. 왜냐면 D1과 D2 텀이 마 80에서 30이잖아. 그럼 마 80 지점에서 30 1초 간격이죠. 1초. 그런데 무슨 말이야? 이 간격 3cm를 이동하는데 1초 걸렸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왜냐면 전이가 1초 간격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3cm 이동하는데 1초가 걸렸다. 따라서 A와 B의 속도가 얼마란 이야기야? 3cm/m초란 이야기야. 그래서 A와 B의 속도는 3cm/m초란 이야기가 되죠. 이것도 찾았고. 그러면 이제 C를 구할 수 있죠. C의 속력은 반이니까 1.5cm/m초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찾은 거야. 속도까지 찾았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A와 C 중에 누가 7초인지 누가 5초인지를 찾아보자는 이야기야. 자, A를 보자고요. 자, 플러스 30과 마 60이거든. 플러스 30과 마 60이야. 자, A가 만약에 5초 텀, 그러니까 이놈이 이거라면 D2, D4라면 D3, D4라면 이거라면 30과 마 60이죠. 텀이. 마찬가지로 간격이 1초잖아. 1초고 3cm 갔을 거니까 속력이 일치하죠. 그래서 이게 5초짜리가 맞네. 그지? 5초짜리가 맞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플러스 30짜리가 뭐가 되는 거지? D3가 되는 거고요. 마 60이 D4가 되면 되겠네. 그지? 그럼 자연스럽게 C가 뭐가 되는 거냐면 C가 7초짜리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마 80, 마 70인 거니까 보자고. 자, C는 이거 읽어야 되죠. 나를 읽어야 되는 거니까. 마 80에서 마 72. 자, 시간 텀 2초 차이 나는 거잖아. 그치? 2초에 3cm 간 게 맞죠. 2초에 3cm 가야지 속력이 1.5가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거네. 그래서 마가 뭐가 되는 거냐. 마가 D5. 그 다음에 바가 D7이 되면 다 맞아 떨어진다. 다 찾은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봐요. 자, 기억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3이 맞죠. A와 B가 3으로 구했으니까 맞는 편이고 X 값은 플러스 30도 맞는 거야. D것을 보자고. D1, D2, D5의 경로로 흥분이 전도 및 전달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자는 거지. D1에서 D5 이렇게 가는 거죠. 구해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 D5가 이 지점이거든. 자, 그래서 7초가 걸렸을 때 마 80이라는 거는 자, 도착한 뒤에 2초 걸렸다는 이야기죠. 자극이 여기 도착한 뒤에 2초가 지나야지 마 80 뜨는 거니까 자극이 도착한 뒤에 2초가 흘렀다.
도착하기 전까지 몇 초 걸렸다는 이야기야. 5초가 걸렸다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자극이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린 거야? 5ms 걸린 거지. 4초가 아니고 5ms가 답이 되는 거지. 틀린 거야. 보기는 간단한데 문제 해석이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네요. 8번 그림은 유런 X의 축삭돌기 말단과 근육 섬유의 각각 전극을 연결한 모습과 막전이 변화가 나타나 있죠. T1일 때 근수축이 일어났대요. 자, 보기를 바로 봐요. 자, 기역에 여러 개의 핵이 존재한다. 기역은 근육 섬유거든. 근육 섬유는 다핵세포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자, X는 원심성 유런, 운동 유런 맞죠. 축삭돌기 말단에서 자극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원심성 유런 맞고 운동 유런이 맞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자, T1일 때 기역을 구성하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짧아질까? 그렇지 않죠. 액틴 필라멘트와 마요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틀렸다.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9번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고 과정 1번 보게 되면 그림은 골격근을 이루는 근육 원섬유 마디를 현미경을 봤다는 이야기가 되고 1과 2는 수축했을 때와 이완했을 때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가면서 수축했네. 좁아졌으니까 전체 X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좁아진 거니까 원섬유가 그래서 수축이 맞고 그 다음에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뭔지는 알 것 같고요. 바로 해석해 봅시다. 자, A대는 변하지 않죠. 자, 기역하고 디귿을 비교해 보면 기역이 감소한 만큼 디귿은 2배 감소하죠. 그러니까 기역이 0.1 감소하면 디귿은 0.2가 감소하죠. H대는 그렇게 감소하는 거잖아.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기역의 변화의 2배만큼 H대가 감소하는 거니까. 기역이 A만큼 변하게 되면 디귿은 2A만큼 변하게 된다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니은은 뭐겠니? 자, 기역이 줄어든 만큼 니은은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놈이 0.2 줄어들면 당연히 겹친 부분이 0.1이 늘어나겠죠.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 문제를 봐요, 그냥. 자, 과정 2를 보게 되면 빨대 10cm로 가는 빨대 6cm를 잘라 준비하는데 굵은 빨대가 마요신 필라멘트 이야기하는 것 같고 가는 빨대가 액틴 필라멘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배열하죠. 그 다음에 수수깡에다가 꼽죠, 이렇게 빨대를. 그러면 보시면 이게 수수깡이라는 이야기가 되지. 문제를 봅시다. 1에서 2로 변하는 과정, 1에서 2로 변하는 과정이 수축 과정인 거니까 당연히 ATP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A와 B가 같겠니? 아니죠. 2A가 B가 되는 거니까 같지 않다. 수수깡은 이 기준점이잖아. 수수깡은 뭐겠니? H대가 아니고 Z선이 되겠다. 그죠? 양쪽에 있는 Z선. 그게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되는 거예요. 10번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림은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가 나와 있고 T1, T2, T3일 때 A와 C의 길이가 나와 있네. 자, A와 C를 기역과 디귿에 매칭하라는 문제가 되고요. T1일 때 A대, 암대의 길이가 1.6 마이크로미터라고 나와 있죠. 자,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뭔지는 알 것 같고, 자, 이걸 아시면 되겠네. 자, 기역의 변화. 기역이 0.1만큼 변화하면 디귿은 당연히 0.2만큼 변화하죠. 양쪽에서 0.1이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역의 변화와 디귿의 변화 차이는 2배가 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기역이 0.1만큼 증가하면 이게 감소한다 할까? 기역이 0.1만큼 감소하게 되면 니은은 반대로 0.1만큼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의 변화량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이야기거든. 이것만 알면 문제 다 풀겠네. 자,
자, 현재 T1에서 T2로 가는 시점에서 변화량이 보시면 A는 변화량이 플러스 D만큼 증가하고 C는 마이너스 D만큼 감소하죠. 근데 B는 지금 마이너스 2D만큼 감소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배가 차이 나고 방향이 같은 거 이거 B와 C가 각각 기읍과 디귿이라는 이야기인데, 따라서 B가 두 배가 감소하니까 B가 디귿이 되는 거고 B가 C가 기역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A가 뭐가 되겠니? 니은이 되겠다. 이거 찾는 문제가 되네요. 그죠? 그럼 T3 또 가보자고. 자, T3를 보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현재 T는 마이너스 T만큼 감소했죠. 그럼 이놈도 반이 감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T만큼 감소해야 되고, 이놈은 증가해야 되겠죠. 플러스 2분의 1T만큼 증가해야 된다. 따라서 이놈의 값은 얼마가 돼? 3.5D가 되고, 이놈 값은 얼마가 되겠니? 2.5D가 되겠죠. 얘는 D가 되는 거지. 됐죠? 따라서 T1에서 T2로 수축하고요. 다시 T2에서 T3로 가는 것도 수축하는 과정이네. 다 수축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이제 다 풀었고 이제 보기를 봅시다. T1일 때 X의 길이를 구하자.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암대 A대가 1.6이라고 나와 있죠. A대라는 거는 여기서 이까지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니은 그러니까 이것도 니은이니까 2 곱하기 니은에다가 디귿을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1.6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계산해봐요. 자, 니은 값이 2D거든. 그래서 4D에다가 더하기 디귿이 4D죠. 4D가 1.6이 나와야 되니까 8D가 1.6이 되어서 D는 0.2가 되겠네. 그러면 X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의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기역에다 곱하기를 해야 되고요. 2 곱하기 기역에다가 더하기 니은도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2 곱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이 값이 되겠죠. 그럼 기역은 지금 4D니까 8D 더하기 니은은 2D니까 4D 더하기 디귿은 4D죠. 4D 따라서 16D가 되겠죠. D가 0.2니까 곱하면 3.2가 되겠다. 따라서 맞는 표현이네. 기획은 맞는 말이고. 니은 T2일 때 H대의 길이분의 X의 길이를 구하자는 이야기야. 자, H대는 이미 나와 있죠. T2일 때 디귿의 길이가 H대잖아. 자, 디귿의 길이가 2D죠. D가 0.1이라고 했으니까 H대의 길이는 0.4가 되고, 자, X의 길이를 구해보자고. 굳이 다 구할 필요 없이 감소량만 보면 되는 거거든. 기역이 지금 마디 D만큼 감소했죠. 이게 D만큼 감소했으니까 양쪽이 D만큼 감소한 거니까 총 2D만큼 감소한 거잖아. 그러면 T1일 때 이놈의 X 길이가 3.2였으니까 여기서 2D만큼 감소했으니까 얼마가 돼? 2.8이 되겠죠. 따라서 X의 길이가 2.8이 되는 거야. 그래서 7이 맞죠? 이거 맞는 표현이야. 자, 디귿 T3일 때 구해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 구해놨죠? 3.5D 더하기 D 더하기 2.5D를 하라는 이야기잖아. 그 3.5D 더하기 2.5D 더하기 D를 하게 되면 7D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맞는 거는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1번.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그림은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시점 T1과 T2일 때 각각의 값이 나와 있죠. 기역과 니은의 비율이 다 나와 있긴 하지.
그 다음에 조건은 T2일 때 X의 길이, 전체 원섬유의 길이가 2.8 마이크로미터라고 나와 있네. 그럼 이제 이 비율 가지고 길이를 찾아내 보자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비율을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미지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잡아봅시다. 자, T2에서 기역분의 니은 비율이 1이란 이야기잖아. 그러면 기역을 x로 잡고 니은 또 x로 잡으면 x분의 x가 되어서 1이 되겠네. 그러면 디귿분의 기역이 2분의 3이 떠야 되니까, 자, 기역이 x라고 그랬죠. x라고. 자, 숫자가 좀 불편하잖아. 불편하니까 약간 조정을 하자고. 어떻게 조정할 거냐면, 이걸 x로 보지 말고 애초에 이걸 3x, 이걸 3x로 보자는 거지. 그럼 좀 편하겠다는 이야기야, 계산이. 그래서 기역도 3x, 니은도 3x로 보면 1이 뜨죠. 그럼 기역을 3x로 잡았으니까 당연히 디귿은 2분의 3의 비율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2x가 되겠지. 2x. 이러면 계산이 좀 편하겠죠. 그럼 우리가 미지수로 x를 잡았단 말이야. 근데 조건이 한 개 더 있죠, 여기서. T2일 때 전체 길이가 2.8이라고. 그럼 전체 길이를 구하게 되면 간단하죠. 기역이 두 개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6x가 되고, 니은도 두 개 있죠. 6x. 디귿은 한 개 있는 거니까 더하기 2x.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돼? 2.8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14x가 2.8이 나와야 되니까 x 값은 얼마가 나와? 0.2가 나와야 된다. 그지? x가 0.2가 나와야 돼. 그럼 애초에 기역의 길이가 얼마란 이야기야? 0.6이란 이야기고, 니은의 길이는 이것도 0.6이 되겠네. 디귿은 0.4가 되겠죠. 이게 이제 하나 구한 거고요. 이제 T1을 보자고요. T1은 기역분의 니은 값이 뭐가 떴냐면 5분의 1이 떴죠. 이거. 그럼 잘 생각해봐. 자, 기역 더하기 니은, 이 전체 이 값은 액틴 필라멘트 길이란 말이야. 이건 수축하든 이완하든 변하지 않죠. 이 전체 길이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 길이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게 이완하든 수축하든 간에 이 전체 여기서 이까지 길이는 6x로 일정하다. 근데 그 비율이 5분의 1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6x를 5대1로 쪼개면 되는 거지. 그래서 T1일 때 기역은 얼마란 이야기야? 기역은 5x라는 이야기고 니은은 x라는 이야기가 되지. 따라서 이 니은 값이 x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역 값이 얼마가 돼? 5x라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지.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역이 원래는 3x였는데 5x로 2x만큼 증가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완했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되면서 근육이 이완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기역이 2x만큼 늘어났으니까 디귿은 얼마 늘어나야 돼? 4x만큼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디귿은 원래 2x보다 4x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6x가 되는 거고. 그죠? 뭐 기역은 구했죠? 5x라고 5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5란 값이 나오게 되네. 자, 문제를 봐요. 자, A의 크기, A는 6분의 5니까 1보다는 작죠? 틀렸다. 그 다음에 기역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 합을 구하라는 거지. T1과 T2를 비교하자. 자, T1일 때는 기역이 얼마야? 기역이 5x고 디귿이 이게 얼마였지? 이것도 6x였죠. 디귿은 6x. 따라서 T1일 때가 11x가 되고요. T2일 때는 기역이 3x고 디귿이 2x니까 이게 5x가 되죠. 그럼 x가 0.2니까 T1일 때는 2.2가 되는 거고요. T2일 때는 1.0이 되겠네. 따라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1점이 큰 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 마지막 T1일 때 x의 길이를 구해보자는 거야.
자, t2일 때 x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2.8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t1일 때는 얼만큼 증가했냐면, 자, 0.2,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 0.2 증가했으니까 전체 0.4가 증가한 거지. 그래서 0.4만큼 증가한 거예요. 0.4, 아이고, 0.4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4x만큼. 하나가 2x 증가한 거니까 전체 4x만큼 증가한 거지. t1일 때는. 근데 x가 0.2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증가가 0.8만큼 증가한 거니까 2.8 더하기 0.8이 되어서 총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6이 돼야지 맞지 않겠냐는 거지.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12번. 그린 칸은 좌우 대칭인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가 나와 있고, 그림은 잘 아시죠? 이거 뭔지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 나는 X의 길이에 따른 수축 강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에서 X의 길이가 가와 다일 때, 가나 다일 때 A의 길이와 B의 길이를 더한 값하고 A와 C를 더한 값, A와 C 그 값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A와 B와 C는 기응, 니은, 디귿의 하나다. 매칭하자는 문제가 되죠. 자, 마지막 조건은 니은의 길이가 디귿의 길이보다 길거나 같다고 나와 있어요. 자, 문제가 복잡하네. 일단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보기를 보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길수록 수축 강도가 커진대. 뭐 그래프만 해석하시면 되겠네. X의 길이가 클수록 수축 강도가 커지다가 작아지는 거니까 이건 틀린 건 확실한 거네. 기억은 틀렸다. 자, 나머지는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자, A와 B와 C가 뭔지 모르겠으나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이게 눈에 들어오죠. A 더하기 C 값이 똑같대. 그치? 수축하던 이와는 똑같다는 이야기잖아. 방금 문제에서 풀었던 거죠. 이 값이 변하지 않는 건 뭐란 이야기야? 니은과 디귿이죠.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변하지 않는다. 액틴 필라멘트 길이기 때문에. 따라서 A 더하기 C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니은과 디귿을 더한 값과 똑같은 거다. 이거 찾는 게 첫 번째고, 그럼 이것도 0.8이 되겠죠. 그러면 A와 C가 니은과 디귿이기 때문에 B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기역이 되는 거죠. H대가 되는 거라고. 그치? 그럼 실제 전체 X의 길이가 1.8이니까 우리가 길이를 구해보자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면 니은과 디귿의 합이 0.8인 거니까 계산을 해보자. 이까지가 0.8이고요. 이것도 0.8이죠. 근데 전체 길이가 얼마 나와야 돼? 1.8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기역의 길이가 뭔지 알 수 있죠. 뭐란 이야기야? 빼면 되죠. 0.2란 이야기죠. 그러면 기역의 길이가 0.2라고. 기역의 길이가 0.2인 거야. 맞죠? 그럼 이놈의 기역의 길이가 0.2라고 구했다. 이게 0.2. 그럼 A는 얼마란 이야기야? 0.1이란 이야기지. 왜 합이 0.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A가 0.1이라면 합이 0.8이 나와야 되니까 C는 0.7이 되겠죠. 그러면 A와 C 중에 니은과 디귿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조건에서 니은의 길이가 디귿의 길이보다 길거나 같대. 그러니까 니은이 더 길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0.7, 이 C가 니은이 되고 A가 기역이 되는 거죠. 디귿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다 찾았죠? 따라서 초기 상태에서는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복잡하네. 기역이 0.2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0.1, 이놈이 0.1이고 니은이 0.7이죠.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가의 상태란 이야기야. 그럼 나를 보자고요. 나는 지금 0.3에서 그러니까 A가 디귿이죠. 자, 디귿 더하기 기역
이거 더하기 이거 값이죠. 이 값이 0.3에서 0.9만큼, 0.6만큼 증가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야? 자, 기읍과 디귿은 똑같이 증가, 똑같이 감소하죠. 그런데 만약에 디귿이 0.1만큼 증가하게 되면 기읍은 0.2가 증가하잖아. 그럼 1대2의 비율로 증가한단 말이야. 같이 증가한다면. 감소해도 마찬가지죠. 1대2의 비율로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가 0.6이 증가했다는 거는, 그지? 이 디귿이 얼마 증가했다? 0.2만큼 증가했다. 왜? 전체 변화가 0.6이기 때문에. 따라서 디귿은 0.2만큼 증가하니까 0.3이 될 거고, 자, 기역은 0.4만큼 증가할 거니까 0.6이 되겠다. 그래서 합이 0.9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찾는 문제가 돼요. 그럼 니은은 얼마 빠지겠니? 당연히 0.2만큼 작아질 거니까 이게 0.5가 되겠죠. 이 값은 0.5가 되겠죠. 됐다. 자, 그러면 x의 길이는 바로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이 디귿이 0.2만큼 증가한 거니까 양쪽이 똑같이 0.2만큼 증가해서 전체 0.4만큼 증가할 거니까 전체 길이가. 그래서 나의 길이는 2.2라고 바로 알 수 있다. 이까지 구했죠. 그럼 니은 틀린 거야. 디귿만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보기를 보게 되면 x의 길이가 다일 때, 그러니까 다를 또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h대의 길이를 구해보자. 자, 볼게요. 자, 다는 L로 표현되어 있죠. L로 L 값을 구해내라는 거지. 그럼 뭘 보셔야 되냐면, 자,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x의 길이가 0.4만큼 증가했단 말이야. 그런데 a 더하기 b는 얼만큼 증가한 거야? 0.6만큼 증가한 거니까 증가 비율이 2대3이거든. 증가 비율, 다시 말하면 변화 비율이 2대3이 떠야 된다고. 변화의 비율이 2대3이 떠야 돼. 이놈의 변화와 이놈의 변화의 비율이 2대3이, 그러니까 b가 2대3이 떠야 된다는 이야기지. 자,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는 나중 빼기 처음인 거니까 여기부터 구하게 되면 이게 2대3이 떠야 된다는 이야기야. 2L 빼기 2.2 대 오른쪽은 L 빼기 0.9죠. 이 B가 몇 대 몇 떠야 돼? 2대3의 B가 떠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곱하게 되면 2L 빼기 1.8은 곱하게 되면 6L 빼기 6.6이 되겠네. 그죠? 그럼 정리하면 4L이 4.8 맞죠? 4.8이 되겠네요. 따라서 L 값이 얼마 나와? 1.2가 되겠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다의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L 값이 1.2니까 2L이니까 2.4가 될 거고요. 이놈 얼마 되겠니? 1.2가 된다는 이야기야. 다 풀었죠? 자, 결론 우리가 H대를 구하는 거잖아. H대는 뭐다? 기역이거든. 기역이 H대야. 맞죠? 그러면 보세요. 가에서 전체 마디가 전체 x가 1.8이었거든. 그러니까 다에서는 2.4니까 전체 얼마 증가한 거야? 0.6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전체가 0.6이 증가했다는 거는 이 H대 기역도 똑같이 0.6만큼 증가해야 한다는 이야기지. 이건 되죠, 이해가. 하면 가 조건에서 기역의 길이가 0.2였단 말이야. 이게 0.6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H대 길이가 0.8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변화량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겠네.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네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